청약을 돈이 없을수록 해야 되는 거고 네.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뭐 10% 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의 9억 아래까지 아니면 네. 12억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나왔지만 지금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청약이 나오는 20억짜리라고 하면 10억 정도 그냥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을수록 네. 더 청약을 해야 된다는 거. 요즘 그 집값 반등 기미가 또 보이기도 하고 분양 시장도 또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청약 전문가이신 아이메피님 모시고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아이메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나와주셨는데 네. 그 요즘에 이 청약 시장이 확연하게 좀 뭔가 달라진 느낌도 들고 네. 이게 한 반년 전과 또 느낌도 완전히 다른데 네네. 그 요즘에 그 청약 시장 우선 뭐 총평을 하면 어떤 분위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평을 하면 정말 네. 청약 시장이 살아났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냉탕, 온탕은 존재한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살아는 났지만 여전히 이제 좀 온도 차이가 있긴 있다. 네네. 예전 같은 막 광풍의 시장 네, 막 이런 다 거는- 오르는. 네. 다 뭐 미분양이 묻지마 거의 청약. 없고 묻지마 청약 네. 그런 것들이었었는데 그렇지만 청약 통장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네. 조금 옥석을 가리는 그런 청 청약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그 아무래도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이 청약에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네, 맞습니다. 청약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아파트를 사든지 간에 어찌됐든 지금 23년 남은 기간 동안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약으로 먼저 준비를 하시다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연하게 청약만 하지 말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당첨이라는 게 네.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부동산을 공부한다,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청약부터 그리고 인근 분양 단지부터 한번 노려보시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청약에 당첨이 안 됐느냐 그 자신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판단을 하고 나는 언제까지 청약을 할 것인가 그리고 분양 예정 물량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아마 계획을 짜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그 공부를 해가지고 좀 준비해서 진입을 하기에는 나쁜 타이밍은 아니라고 아니죠. 보이네요. 엄청 좋죠. 왜요? 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규제가 풀리고 뭐 그렇지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에서는 유리한 점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당첨되는 그 조건 중에서 여러 가지가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청약 전략에서 스펙 쌓기도 엄청 좋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실 작년부터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게 막 하락도 많이 했지만 네네. 그때 이제 내가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더 빠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셨다가 네. 최근에 막 또 반등한다 막 이런 기사들도 네. 막 나오니까 조금 불안해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막 이런 거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지금 현금은 많은데 뭐 집이나 뭐 주식 이런 거 없는 분들 네. 어떤 걸 하라고 좀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현금이 많다면 많다는 기준이 네. 지금 분양가 대비 저는 한 40%에서 50% 현금을 갖고 있다면 네. 청약을 하시고 그 이상 많다. 네. 이러면 청약이 나오는 네.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다른 걸 하는 걸 권합니다. 왜 그 좀 그 금액으로 그렇게 자르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돈이 많은데 돈으로 산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네. 청약은 제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매는 자신이 선택하지만 청약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다른 점은요. 동호수 같은 경우는 내가 지정할 수가 없어요. 네. 청약은. 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사게 된다면 동호수도 그렇죠. 자기가 지정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보유한다는 기준점은 저는 이 분양가로 잡고 있거든요. 네. 한 집값의 한 반 이상 있는 분들은 네. 굳이 뭐 청약을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거 사는 것도 괜찮고. 네,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청약은 상대적으로 좀 돈이 적을 때 유리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청약은 절대적으로 돈이 없을수록 청약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청약의 제도 중에서는 특별 공급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네. 무주택자만 가능하고요. 그 특별한 거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집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돈이 없을수록 해야 되는 거고 네.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뭐 10%
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예전 같은 경우에는 9억 아래까지 그러니까 분양가의 9억 아래까지 아니면 네. 12억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나왔지만 지금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청약이 나오는 20억짜리라고 하면 10억 정도 그냥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을수록 네. 더 청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자도 다 뒤로 밀어주고. 이자는 그 분양단지마다 다른데요. 네. 최근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매달 또 이자를 냅니다. 그건 또 내고. 그런데 이자 후불제가 거의 대부분 90%가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이자 후불제는 언제 내냐? 자신이 잔금을 할 때, 그러니까 입주할 당시에 이자를 한꺼번에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집을 사면 바로 뭐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내 돈이 이제 대출 이자가 나가지만 청약은 조금 지나서 2, 3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죠. 내가 돈도 모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당장 어쨌든 나중에 낼 이자긴 하지만 당장은 안 나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지금 조금은 더 여유가 좀 생기는 네. 그런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저희한테 그 오는 사연들 중에 보면은 네. 왜들 그러시는지 이해는 되지만 우선은 청약을 넣고 네. 당첨된 다음에 걱정돼서 이제 막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네. 많거든요. 이 무주택자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공부가 좀 이렇게 적게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막 청약을 막 넣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돈 계산도 잘 못하시고 하는 네. 것 같은데 이 처음 청약을 하는 분들이 어떤 좀 전략이랄까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는 건지. 이 청약에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첫째 종잣돈의 개념을 또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종잣돈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분양가의 10%나 2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9억짜리 분양가가 나왔다면 9천만 원은 여러분의 통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계약금은 대출이 안 된다는 거. 네. 뭐 신용대출로도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10% 정도는 자신이 갖고 있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10% 정도는 이제 갖고 있으면 이제 청약에 당첨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대출로 우선은 어떻게 네, 중도금 하고. 그 청약에서 중도금 대출이 정말 좋은 게요. 주택담보대출은 우리가 집값의 어떤 일정 그러니까 LTV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존재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또 집을 20억짜리는 10억 정도 대출이 나오겠네라고 하지만 우리가 DSR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도금 대출은 DSR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안 따지고 그냥 빌려주는. 네, 빌려주는 거죠. 네. 그래 그렇게 빌려주는 상품 최근에 특례 보금자리로 네. 정말 그 매매 물꼬를 트었잖아요. 네. 그만큼 소득 대비 대출의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많이 주저하지만 이 중도금 대출은 그 상관없이 60% 아니면 네. 50%는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자도 막 후불제로 해주는 데도 네.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잔금할 때 이제 뭐 전세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뭐 있고 충당을 하든지. 네,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내기도 하는데 여러분 진짜 걱정되시면 중간에 파셔도 됩니다. 그게 바뀐 거죠. 네, 이제 바뀌었죠. 네. 예전에는 그거 못 팔게 하고 네. 실거주 무조건 하게 하고 엄청 막 힘들었죠. 5년 10년 살게 하고 네. 하니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바꿔줬기 때문에 무주택자분 입장에서는 한번 청약을 한번 해볼 만도 한 그런 분위기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 1주택자이신 분들도 청약을 할 수가 있나요? 진짜 이번에 바뀐 것 중에 최대 수혜자는 네. 1주택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1주택자가 청약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분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기존의 집을 입주 전에 처분해라. 네. 그건 바뀌었고요. 네. 처분 조건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지만 1주택자는 뒷배가 있는 거예요. 나는 1주택자니까 청약 당첨되면 내가 2개를 2주택자가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안전장치를 해놓고 또 청약을 계속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도 그만 뭐 네. 이런 마음이 좀 네.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그렇고 특히 1주택자가 좋은 이유는 비과세라고 네. 양도세가 있는데요. 1세대 1주택만 비과세를 그거를 팔 때 이제 세금을 안 내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 일시적이잖아요. 네. 그때도 비과세를 해주는데 네. 만약에 1주택자인데 내가 청약에 당첨됐어. 그러면 이 둘 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주택은 언제 팔아야 되냐. 예전에 막 바로 팔아야 된다. 네. 6개월 안에 팔아야 된다. 1년 안에 팔아야 그랬잖아요. 대출도 안 해주고 네. 안 팔면
5년은 대출 안 해주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 분양권 청약에 당첨된 거가 입주하고 나서 3년 뒤까지 이걸 파면 되는 거죠. 입주하고 3년 뒤. 그러니까 거의 5년 그러네. 동안. 한 5, 6년 동안을 가지고 가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기회고요. 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로 거의 당첨이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추첨제가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비규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40%가 가점제 60%인데 예전 같은 경우 투기가야지구는 거의 빵프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평형별로 나눠서 추첨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가 상급지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정말 세 가지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첨제면은 네. 무주택자도 이제 들어오고 1주택자도 만약에 같이 들어왔을 때 추첨제면 이게 네. 차등은 없나요? 거기서 보면은 무주택자는 가점이 이제 생기는데요. 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는 거의 당첨이 되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냥 빵점이다. 네, 빵점이에요. 그래서 추첨제에서 다 추첨을 하는 거죠. 네. 복불복처럼 이제 뽑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주택자들끼리 또 이제 붙었을 때 거기서 추첨제기 때문에 한번 해볼 네, 만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그 요즘에 그 어떤 특정 지역들에 뭐 한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막 완판됐다 막 이런 네, 얘기들도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1주택자한테도 기회가 가나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가고 사실 다주택자도 이제 갈 수가 있는 게 네. 그 완판됐다라는 게 기준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청약을 하게 되면 당첨이 됐다고 이제 문자가 오면 정당 계약을 네. 하게 됩니다. 정당 계약에서 계약을 안 한 물량이 있으면 그는 예비 당첨자가 네. 하게 됩니다. 예비 당첨자도 만약에 안 하면 그거는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최근에 무순위 청약도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는 10번까지 무순위 청약을 했던 네. 단지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단지를 LH가 살 정도로 정말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바꿔서 이제 모두 다주택자도 이 무순위 청약에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의 수요로도 좀 부족하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다주택, 네. 들어와야 되니까 네. 이제 풀어준 거고. 그러면 이제는 다주택자들도 그런 무순위 청약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네요. 네, 최근에 저는 예비 당첨으로 3개의 단지에 당첨이 됐는데요.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0점입니다. 네. 그래서 예비 당첨으로 순으로 하는데 예비 당첨은 가점 순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받은 건 뭐 200번대, 300번대, 막 1000번대도 있습니다. 네. 우주 번호도 받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그거 기회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실제적으로 제가 만약에 그 예비 당첨에 참가했으면 당첨자가 됐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네, 정말 달라졌어요. 다주택자분들도 청약하면은 뭐 중도금 대출도 뭐 있고 하니까 아우, 안 좋은데 됐죠.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3년도 올해 좀 청약을 좀 주목해야 될 지역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렇게 분양이 미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서울에 분양이 상당히 많고요. 네. 최근에도 분양을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청약 같은 경우는 유망 지역으로는 당연히 서울을 꼽고요. 그리고 요즘에 GTX-A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뭐 파주 운정이라든지 동탄 이신도시라든지 네. 그렇게 대규모 택지 지구도 있고 그리고 유망 지역 중에 최근에 나왔던 우리 공공분양 사전 청약에서 서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안에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네. 올해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네. 사실 돈이 필요 없죠. 계약금도 네. 필요 없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공공분양 서울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서울 안에 있는 공공분양 안에서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는데요. 이 나눔형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미혼 특공, 그러니까 청년 특공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 유망 지역으로는 3개를 꼽게 되는 거죠. 서울, 그다음에 파주 운정, 뭐 동탄 이신도시, 평택 고덕. 대규모 택지지구, 네. 그다음에 3번째 사전 청약의 공공분양입니다.
사전 청약도 이제 서울도 있기 때문에 한번 네, 노려보고 진짜. 그리고 이제 그 미혼들도 막 지금 진짜 해주는 것들이 이거 있기 때문에. 방송 미혼들 뭐 결혼 중매도 하시는데 네. 요즘 정말 그 네. 결혼하기 전에 청약 전략 좀 세우고 시작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금액이나 이런 걸 잘 따져보고 네, 내가 맞습니다.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또 이제 네. 무조건 넌데 됐는데요 저 돈이 없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거 좀 계산을 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데 이 청약 전에 좀 꼭 이거는 확인해야 된다 이런 거 좀 포인트 몇 개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 전에 청약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약홈에 들어가면 청약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청약홈에 가서 왜냐하면 자신이 청약을 하는데 청약 제한 사항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청약 제한 사항에 아예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선행돼야 할 건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도 되지만 네. 사실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럼 청약 통장 기간도 뭐 중요하고 이러지 네, 않나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정도 1년. 통장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있으면 1순위 통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규제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청약을 불입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지 이제 된다고 하셨는데 없어도 된다고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네. 없어도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무순위 청약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트 자체 사이트에서 이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네. 청약 통장 없이도 새 아파트를 갖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제 가지고 계셔야지 이제 청약하기가 좀 유리한 네, 거는 유리합니다. 뭐 사실이겠죠. 네. 그 요즘에 이제 상승장이 뭐 다시 또 뭐 반등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면서 이제 계속 주목받는 곳들이 이제 앞으로 뭐 특별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뭐 정치권에서도 계속 네. 밀어주려고 하는 것들이 네. 좀 보이는데 이 청약과 사실 가장 흡사한 게 또 재개발 재건축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어차피 새 아파트 받으려고 네, 하는 맞아요.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게 건축비인 것 같아요. 네. 건축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이 하나 있는데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정말 빠르게 진행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비가 오르게 되면 분담금이라는 게 또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주춤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따져 본다면 저는 조금 앞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새 아파트가 될 만한 몇 년 뒤에 될 만한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극초기 단계라고 하는데요. 네. 뭐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된 네.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음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럼 듭니다. 물음표라 하면 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네, 이런 있으니까. 느낌. 그런데 저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뭐 평생 내가 입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상승분을 먹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사실 눈에 딱 그 우리가 실거래가처럼 딱딱 찍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보고 분양 시장하고 같이 맞물리면 좋다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광명에서 분양을 하고 나서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가 분양을 하고 그 전에 철산 자이라든지 강명 19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 네. 그다음에 미계약으로 이제 네. 선착순 접수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바로 이제 강명 자이 더샵 포레나를 했을 때 분위기가 확 살아면서 완전 달라졌죠. 네. 재개발 입주권도 살아납니다. 저는 이게 청약 시장의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관심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왜 이 단지는 나쁘고 이 단지는 안 좋은가? 그건 아니고요. 사실 규제가 풀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일반 분양가 대비 입주권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시소 관계처럼 정말 관계가 되게 많기 때문에 청약 시장도 보고 재개발 재건축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만 하더라도 뭐 규제가 엄청. 있었기 때문에 좀 분위기 안 좋았었는데 1월에 또 풀어버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한 4, 5월에 하는 분양은 또 엄청 잘 되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재개발도 그럼 우리도 되나 하면서 같이 뭔가 분위기가 따라간다. 네, 이렇게 따라갑니다. 볼 수도 있겠군요. 아니 근데 지금 뭐 그 노후단지 뭐 특별법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거 뭐 네. 하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지지부진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재건축 재개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되면 좋은데 이게 순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안 되는 데는 또 안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이게 잘 될 것 같거나 좀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속도 같은 걸 좀 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30년 연한이 돼야 되는 게 기준이고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91년부터 해서 최대 96년까지 입주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도별로 따져 본다면 지금 뭐 2023년이니까 93년, 92년 정도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연한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거랑 되게 맞물리는 것 같아요. 네. 한 곳만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는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이지만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일산 이렇게 네. 되니까 5개의 지자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위 개념인 국토부 장관님도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을 만드는데 또 자기만 해주면 어떡하냐. 네. 일기 신도시만 해주냐. 나도 네. 원래 보면 바로 옆에 나도 되게 오래돼 있다. 우리가 더 오래됐어. 네. 이러니까. 그래서 노후 계획 도시라는 게 또 네. 특별법으로 말을 바꿨죠. 네. 그래서 그만큼 택지지구에 대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저는 항상 1호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하는 애는 꼭 되더라고요. 그 다음엔 조금 힘드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 1호 재건축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기서 이제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용적률은 땅이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따라서 얼마만큼 용적률을 받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 500m 반경 안에 네. 있는 단지를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500m 반경 안에라고 하면은 거의 거기가 이제 상업지다 보니까 이제 높게 지어도 네. 이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역세권 500m 반경 안에는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재건축은 어떤 땅의 지분으로 이렇게 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분이 너무 낮게 되면 좀 안 좋은데요. 평균 한 12평 정도 이제 평균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세대 수가 있으면 대지 지분을 나눠서 네. 평균적으로 대지 지분이 나오는데 그게 10평 이상 되면 좋은데 저는 12평 되면은 네.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대지가 한 12평 되려면은 그냥 일반 평형으로는 한 25평, 30평은 돼야 네,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작은 거. 초소형 단지가 너무 밀집돼 있으면 네. 안 좋은 게 우리나라 도정법은요 작은 걸 갖고 있든 큰 걸 갖고 있든 하나를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호실들이 많은 아파트들은 이제 재건축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그런 예가 평형을 작은 평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를 받기 원하잖아요. 네. 모두가 받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용량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그렇게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합의점을 찾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용적률을 엄청 높여가지고 다 키워주면 될 텐데 네. 뭐 그런 것도 안 되니까. 네. 그럼 정리하면은 좀 역세권 노후 계획 단지들 많은 데들 중에서 좀 역세권 위주로 좀 보면 네. 그래도 조금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지원하고 좀 정책적으로 좀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무래도 이게 정책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엄청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밀어준다고 하는 데를 봐도 사실 될까 말까인데 네. 그러니까 그쪽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또 반대로
이건 꼭 좀 조심해라 하는 거 좀 있을까요? 이거는 꼭 좀 챙겨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서 주의할 점은 네. 그 시간입니다. 자기가 사고 나서 입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지지부진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도 네. 뭐 조합 설립 이후에 나 할머니 돼서 들어간다 네. 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갈아탈 수 있게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매수 타이밍을 조금 기준점을 잡아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 애가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애 한 중학교쯤 뭐 보내고 싶어가지고 투자했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애가 대학 졸업해도 못 들어가. 네, 이런 맞습니다.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이게 다 바뀌고 나서 새 집 돼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보면 재개발 재건축 너무 부럽고 좋다. 막 스카이브리지도 있어. 네. 이러지만 막상 내가 투자했을 때 15년, 20년 걸리는 데들도 있으니까 네. 이게 아예 입주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는 좀 안 좋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상 실거주는 포기하고 네. 그냥 철저하게 좀 투자 가치 네. 위주로 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되겠네요. 그 재건축은 그래도 어떻게 좀 들어가서 사는데 재개발은 진짜 들어가서 살기 어렵잖아요. 거의 못하죠. 거의 뭐 힘드니까. 네. 그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거주를 하면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다면 거기를 하지만 주차 스트레스라든지 녹물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관리 처분인가라든지 뭐 거의 직전의 단계, 막 이제 네. 부식이 직전의 단계인 거를 들어가는 거는 좀 괜찮나요? 실거주용으로? 괜찮은데 이제 투자금이 또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이게 시간으로 됐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단계별로 해가지고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투자로 좀 접근하는 게 좀 적합하겠다. 네네. 이 실거주용 집을 마련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아까 네네. 말씀하신 청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 집 마련 꿈꾸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지금 당장 뭐 오늘이라든지 이번 주부터 뭔가를 해라. 하는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 공부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다양해졌는데 네. 이 VL람 네.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면 구독하시고 네. 이런 채널을 계속 꾸준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은 유튜브는 약간 양극하거든요. 네. 절대 그 세계를 못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추천 영상이 안 네. 뜨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에 편협된 게 있지만 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런 인사이트를 주는 채널부터 먼저 구독하시고 보시는 게 좋은데 저는 조금 정리를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어떤 지금 정리를 할 때는 그냥 키워드만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추첨제라는 말이 나왔고 무순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못 알고 지나쳤다라고 하거나 네. 노후 계획 도시란 말을 몰랐다면 그 키워드만이라도 조금 적어놓고 검색을 하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나오는 모르는 단어들을 다 공부를 네.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영상만으로도 또 부족하잖아요. 또 책도 좀 봐야 될 필요도 있고 특히 청약은 네.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공부가 확실히 좀 필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뉴 대한민국 청약제도 책을 출간했는데요. 네. 그거 출간하고 그 많던 규제가 덜어내니까 양이 훅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청약은 네. 생기고 나서 계속해서 청약법이 바뀌지만 기본 틀은 항상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거기에 그것을 얹는 거죠. 네. 지식을. 그래서 한번 청약으로 당첨이 되거나 청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둔다면 평생 내 집 마련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뭐 올인하라 이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를 내가 좀 배워보자. 네. 그리고 배워놔야 이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따라가지. 네. 이게 그냥 한 번에 하려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청약도. 진짜 많이 심플해져가지고 이번에 좀 좋아졌어요. 네, 네.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 책 한 권 보고 정리를 한번 쫙 하시면 자신의 전략들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청약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약 전문가 IMF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청약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우선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엄청 많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1월에 막 확 풀어주고 막 이러면서 바뀐 것들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바뀐 거는 우리가 규제 지역이 풀렸다라는 거죠. 네. 비규제가 되면 청약 제한 사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많이 할 거 세대주로 가야 된다. 네. 무주택자만 된다. 네. 이렇게 된데 비규제가 되면은 세대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다주택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당첨되면 또 당첨을 못 시킨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규제가 되면서 확 풀렸다라는 거죠. 재당첨 제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아서 네. 막 심사숙고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당첨되셨던 분이 네. 이 비규제가 되다 보니까 다른 서울의 분양 단지에 또 청약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당첨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넣어라. 네, 많이 넣을 수 넣어보고 있습니다. 네, 뭐 떨어지면 또 넣고. 네, 또 넣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구나.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이 풀리면서 어쨌든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추첨제가 이제 많아졌죠. 네, 많아졌는데 네. 그걸 바꿨죠. 투기가의 지구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였는데 추첨제가 평형별로 이렇게 또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바뀌었습니다. 투기가열 지구 안에 소위 말해 제일 비싼 동네들도 지금 이제 추첨제가 정말. 생겼고 그 바깥 애들은 추첨제가 더 많이 생겼고 더 많이 늘어났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가점을 많이 모아놓은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그거 바뀔 때 네. 고가점자들은 청약을 빨리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래도 이제 가점은 그래서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100세대를 뽑으면 100명이 가점대 순으로 하다 보면 끝에 이제 100번째가 운 좋게 들어가죠. 가점이 딱 그렇게 맞았는데 네. 40명만 가점이 되면 가점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조금 고가점자들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고가점자들은 가점제에서 떨어지더라도 추첨제로 또 되기 때문에 뭐 여전히 기회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도 이제 풀어줬고 네. 그다음에 이자도 막 후불제로 하는 것들도 많아지니까 한마디로 이제 집값의 10% 정도 있으면 사볼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렇죠. 떨어지면 또 막 넣어도 되고 네. 하니까 이제 되게 많이 풀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잘 판단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아직 규제 지역이 있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남 3구에 용산까지 해가지고 여기는 뭐 아직 안 풀어주고 언제 풀지 모르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뭐 청약들이 좀 있나요? 청약이 장연이 많고요. 네. 그 이유는 재건축 단지에서 그리고 재개발 단지에서 네. 이게 청약이 있다라는 거죠. 강남권에서는 재건축 단지가 많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네, 그러면 근데 대신 거기는 이제 금액대들이 좀 크겠죠. 금액들이 크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10%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네. 그냥 만약에 분양가가 거의 15억 이상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네. 원베일리가 그랬기 때문에 아주 네. 초소형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적어도 1억 5천은 내 돈이 필요하고 네. 이런 곳은 또 계약금을 20%할 때도 있어요. 아. 그러면 3억 정도는 내 돈이 네. 있는 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중간에 팔 수가 없어요. 네.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그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매가 안 자금이 된다. 네. 부족하다면 그거를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워낙 금액이 또 크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 뭐 1억 5천 있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 네, 이제 맞습니다. 끝까지 내가 잔금까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판단하고 하는 게 네.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뭐 다른 단지들 좀 더 있을까요? 원벨리 그 웡벨리는 거기는 했고요. 또, 예, 네.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청담 3일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단지로 또 분량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방배동 안에 재건축 단지,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양을 한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강 북쪽에는 지금 휘경 이문 뉴타운에 있는 이문 네. 1구역 네. 지금 모델하우스 지어놨기 때문에 네. 정말 곧 분양할 단지들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곳들이 청약을 해서 이제 붙으면 뭐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일 텐데 경쟁을 뚫었다는 거니까. 네, 엄청나죠. 근데 이게 내가 잘 샀느냐 안 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약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싼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분양가를 좀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분양가가 좀 저렴하다 아니다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분양가를 저렴하다 아니다라는 주변 시세로 조금 판단을 하면 좋은데요. 네.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거를 같이 보면 좋은데요. 여기가 호갱노노 사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호갱노노에는 이게 필터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터링을 조금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조금 해주고요. 유형은 아파트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평형은 조금 30평대 국민평수로 하면 좋고 조금 이렇게 줄여두고 네. 그리고 입주 연차는 한 5년 안으로 하게 되고 세대 수는 조금 많은 게 좋겠죠. 네. 500세대 하면 뭐야 지금 다 날라갔습니다. 아, 여의도니까 이 동네는 없어. 없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동대문, 이문, 희경, 뉴타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곧 분양하는 레미안 나그랜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게 나온 거예요. 레미안 아트리치, 그다음에 희경자의 디센시아, 네. 희경 SK 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왕관을 쓰고 있는 거는 네. 사실 그 단지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거나 좋아하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9억대구나. 그래서 지금 최근에 희경자의 디센시아는 9억 8천에 네. 분양을 하다 보니까 되게 완판이 됐죠. 내용을 보면 정말 엄청난 경쟁력 100대 1 154대 1. 예, 100대 1이 넘으면요. 네. 거의 완전히 뜨거운 시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만약에 레미안 나그랜데가 만약에 9억 8천에 나온다면 당연히 그러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요 주변 시세를 이렇게 필터링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이 교통망이 있다면 교통망을 따라서 중심지로 쭉 한번 한번 가면 가봤을 또 때. 청량리역의 역세권에 네. 나오게 됩니다. 음. 지금 청량리역 노태캐슬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서 네. 뭐 10억 9,960만 원에 거래가 됐지만 실제 호가는 15억, 16억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청량리 한양수자인 그 그라시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가 이렇게 8억 5천에 됐지만 실제 이제 이 아파트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보다는 2년 뒤의 시세 그러니까 네. 비과세 구간일 때가 그렇게 따져주면 좋거든요. 그리고 청량리와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9억대였었는데 9억에서 네. 10억대였었는데 이게 지금 KB 시세가 나왔거든요. 네.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입주한데 무려 18억이 나왔습니다. 18억이 잡힌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18 곱하기 6 곱하면은 네. 지금 분양가를 넘어섰어요. 근데 DSR이 이제 물론 존재하겠죠. 소득이 따라들긴 해야 네. 되겠지만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주변 시세에서 그리고 같은 구 안에 이렇게 레미안 엘리니티 뭐 이런 네. 단지들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재미난 거는요. 이 말풍선을 보면은 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집 좋아요. 네, 우리 집 좋아요. 자랑하는 거죠. 네. 이게 보면은 이제 분양 단지에 대해서 네. 어떤 선호도. 지금 호갱노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실시간으로 이게 막 네. 뜨는 게 있잖아. 이거 네. 지금 분양 단지입니다. 운정자의 시그니처. 네, 운정자의 시그니처 제공했고 DM 이거 분양했고 요거 같은 무순위로 나왔던 거고 네. 아까 사전 청약 얘기했던 수방사. 그거 나오고요. 그리고 둔산 자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양 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단지는 다 좋은 단지라고. 아까 청담리에 네.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관심도가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네, 맞죠. 그래서 지금 가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관심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기본적으로 내 분양가가 좀 저렴한지 아닌지는 주변 단지들 그러니까 네. 신축 단지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신축 단지보다 싸면 당연히 좋겠지만 엄청 좋죠. 그건 너무 좋은 거고 신축 단지랑 비슷해도 사실은 좋은 괜찮습니다. 거죠. 네, 왜냐하면 신축이니까 네. 그러니까 최고로 새 거일 게 내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몇 년 뒤에 지어지고 나면 이 연식 차이가 더 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통망을 따라서도 판단해보라. 네.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이게 같은 라인으로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판단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조금 넓혀가지고 보시면은 조금 그 판단하시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트도 보여주시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이 영상 보시고 나도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야지 막 하시는 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청약 통장을 이제 하나 가지고 이걸로 이제 막 넣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완전 초보자인 분들도 있으니까 네. 이걸로 그럼 나 어떻게 청약해야 되는 거야? 네. 하면서 이 순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네. 청약홈에 한번 들어가 보셔야 청약홈을 됩니다. 꼭 들어가야 된다. 네, 청약홈에 들어가서 거기는 인증서가 필요하거든요. 네. 공인인증서라든지 금융인증서로 하게 되면 네. 자신의 청약통장이 언제 가입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다 나옵니다. 네. 그거부터 판단하는 게 좋고 그리고 가점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점 계산기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청약을
시뮬레이션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잘못할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또 체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청약홈하고 정말 친해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청약홈에 들어가서 우선 기본적인 정보 같은 것들도 좀 보시고 내가 이제 공부할 것들도 거기서 좀 찾아가지고 모르는 단어들도 체크하고 하면 좋은데 이 청약이 어디 나오는지 그게 어느 중요하죠. 단지가 나오는지 네. 이런 거는 어디서 봅니까? 제가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한번 네. 볼까요? 그 분양 단지를 정리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직방 사이트에 아파트 탭에 신축 분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 예정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청담 느엘 네. 같은 경우에도 분양 임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분양 임박. 와, 네. 진짜 분양 임박. 네. 그리고 여기에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 세대 수가 178개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네.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분양 단지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분양 네. 예정 여기 신반포 메이플 자이 그렇게 되고 분양 임박이라고 되어 있으면 곧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청약 중인 단지도 이렇게 보이고요. 네. 입주 예정 단지도 이렇게 보입니다. 신축에 대한 정보가 세 가지. 분양 예정, 그 다음에 입주 예정, 네. 그 다음에 분양 중이죠. 네. 여기 분양 임박 떴는데 이게 뭘까요? 분양 임박이 뭐냐면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인데 이게 네. 청량리 7구역입니다. 그래서 173세대 분양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야 될 거는 자기 지역에 청약이 나오는 물량을 체크해야 되는데 네. 청약의 대원칙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우선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면 서울에 거주하면 서울 분양의 우선순위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분당 이제 성남에 살면은 성남의 분양이 또 성남에 거주한 사람에게 또 유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지역 안에 이제 분양 예정 단지가 있는지 체크해 네.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뭐 직방을 이용해서 보실 수도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방금 얘기하신 거에서 이제 지역 제한이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 사람은 서울의 우선권. 네. 그러면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아무 도시나 살아도 경기도의 우선권 이런 그게 건가요? 좀 아쉬운데요. 경기도는 시로 네.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명에 분양하면 광명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네. 광명시에 거주하는 게 유리하죠. 네. 하지만 인근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은 인근 지역이라고 네. 하고요. 부울경, 네. 부산, 울산, 경남을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도 되지만 그 지역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당첨 안 돼요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지역을 파괴하는 게 있는 게 바로 대규모 택지지구입니다. 대규모 택지지구는 66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지지구인데요.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3기 신도시라고 삼기 생각하시면 신도시. 됩니다. 그것은 인근 지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파주 운정 신도시에 분양했던 건 파주 사람이 30%를 가져갑니다. 네. 그다음에 20%는 경기도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인데요. 네. 그런데 이게 딱 나눠진데 이게 아니라 파주에서 떨어지면 경기도에서 한번 싸우고 경기도에서 떨어지면 서울, 인천, 경기도 사람하고 모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파주는 이제 3세판 네. 하게 해주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한 번 기회만 주고 막 이런 거군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인근 지역 그러면 부산 살면 나는 평생 경기도에 분양을 못 하나?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가 있는 게요. 전국 청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국 청약. 전국 청약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어디에 살아도 울릉도에 살아도 네. 해남에 살아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종 신도시, 그다음에 네. 평택 고덕 신도시가 그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일부 주고 그 나머지는 인근 지역이 아닌 전국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어떤 특성도 있고 내가 넣어야 되는 단지마다 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방금 같은 그런 정보들은 이제 사이트나 이런 데들 네, 그 사이트에서 보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네. 정말 깨알같이 나왔는데요. 네. 그것을 꼭 보셔야 돼요. 적어도 앞에 3장 정도는 자기가 출력해서 그리고 너무 깨알 같으니까 네. 글씨가 너무 작아. 네, 네. 아예 확대해서 좀 보던지 그러면 또 아니한 자. 네. 해석이 잘 어려워. 네. 근데 그 이유는 잘못 해석할까봐 네. 막 세대주가 아니한 자. 네. 이렇게 하니까 어렵긴 하는데 그것을 한
그것만 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청약 그 봐야 될 게 콕콕콕 찍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글씨도 작고 하니까 귀찮아하면서 그냥 막 넣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죠. 내 돈 막 몇 억이 그렇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못 보겠다라면 제 책 뉴 대한민국 청약 지도를 조금 단어 설명 다 돼 보시면 있으니까. 네, 단어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직접 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런데 직접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1000명 중에 1명 전해요. 네. 저는 거의 다운받아서 PDF를 아예 저장을 해놓고 네. 그리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보는 데가 있습니다. 네. 아까 지역 우선 조건이라든지 전매 제한이라든지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요런 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냥 붙고 나서도 이제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게 그런 거 부적격이죠. 미리, 그런 걸 잘 체크를 미리 좀 했었다면 좋았을 네. 텐데 네, 그런 것들도 좀 공부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 청약이 뭐 좀 그나마 좀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예전처럼 막 광풍 이런 느낌은 또 아니고 특히 네. 이제 지방은 막 미분양도 많아가지고 요즘에 그냥 청약 통장 뭐 쓸모가 없다 해서 그냥 해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통장 해지를 추천하지는 않으시죠? 네, 추천은 안 하는데 그러면 진짜 돈을 매달 못 넣으면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에 개설할 때 2만 원만 넣어 놓으세요. 그냥 2만 원. 잊어버리세요. 네. 그리고 내가 청약하려고 하는 단지가 나온다면 198만 원, 이치금이 200만 원이라면 네. 250만 원이라면 뭐 248만 원, 네. 그거를 한꺼번에 그 전날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청약통장의 기능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축의 기능도 있고 네. 청약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이 청약통장의 단점은 만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만기는 바로 청약 당첨되는 네. 그 순간 그게 만기 네. 깨야 되는 통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은행 갔다가 제 구독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청약 통장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았겠다. 어디다 쓰지? 쓸 데가 없는데 하면서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청약 통장이 이제 당장 내가 돈이 급하면 막 깨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그렇죠. 뭐 나는 앞으로 절대 청약 안 하겠다. 뭐 이러면 뭐 당연히 해지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나중에라도 쓸 수도 있겠다 하면은 뭐 이제 멈춰 놓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청약 이야기 하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좀 나오는 게 이제 미분양 얘기일 수 네. 있는데 청약이 그렇게 좋은데 왜 미분양이 나지?라고 이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지금 그 지방이나 뭐 서울 수도권 쪽에 이제 미분양들이 나온 것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미분양이 나는 원인은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첫째, 물량이 많은 거. 그 물량이 많았던 곳은 예를 들어서 대구인 네.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양가가 비싼 것. 그래서 서울에도 미분양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 포레나 미아 같은 경우에는 강북 쪽에 이제 9억 원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미분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분양가가 비싸거나 아니면 물량이 많거나 세 번째로는 입지가 좋지 않거나 그러니까 허벌판에 그냥 떡하니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미분양이 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하고 또 연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월 3일 날 대체 그러니까 분양 이 청약 시장에 완전히 개편되는 그 시발점은 바로 미분양이 금융위기만큼 올랐다. 그걸 기준점으로 답더라고요. 7만을. 네. 그래서 그게 되니까 더 이상 여기서 늘게 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면 또 건설사가 또 부도가 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집을 사는 조건을 조금 풀어주자. 네. 청약을 하는 조건을 풀어주자 하면서 그런 대책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미분양이라는 걸 사실 전국 미분양이 몇 개다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저는 드는 게 그렇죠, 맞아요. 우리 동네 미분양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 결국에는? 내가 뭐 부산에 미분양이 아무리 많든 나는 서울 사람이면 사실 상관이 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뭐 큰 틀에서 뭐 국가 경제에는 위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동네에 그 미분양이 얼마나 있고 늘고 주는 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죠? 그거는 매달 그 허그 주택도시공사에서 또 발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지자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분양하고 검색을 하면은 미분양을 매달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그 올려주는 것 중에서 주목해야 될 건 추세죠. 네. 많이 증가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추세선도 중요하지만 가장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중공업 미분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가 지금 입주까지 갔는데 분양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꺼져 있는 그것들이 되면은 정말 악성이 된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별로 어떤 뭐 평균적인 수준, 그러니까 뭐 위험 관리 수준이라는 거를 이제 좀 계산을 좀 해봐 가지고 네. 거기 그거보다- 계산을 해줘요. 주택도시공사에. 왜 미분양이 난지 A, B, C, D 이유가 있어서 얘는 네. A, B, C다. 얘는 B, D다.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그걸 네. 꼼꼼하게 보면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우리 있습니다. 동네는 뭐 괜찮네. 네. 우리 동네는 심각하네라는 거를 이제 쉽게 알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들어가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청약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경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네. 내가 이거 넣었을 때 정말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판단도 좀 미리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경쟁률 좀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좀 있을까요? 경쟁률은 앞서 그 봤던 네. 그 호갱노노의 뭐 인기 순위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청약 1순위 접수 전에 특별 공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특별 공급은 일생에 한 번 당첨이 되기 때문에 되게 네. 신중하면서 정말 그 통장을 아끼면서 그 특별 공급을 아끼면서 청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특별 공급이 많이 들어온 타입 같은 경우 그리고 특별 공급에서 조금 저조하다. 네. 이러면은 이제 경쟁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 공급을 먼저 보는 게 좋은데 특별 공급은 1순위 전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네. 청약을 하고요. 근데 특별 공급 안에는 기간 특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간에서 먼저 뽑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뽑아서 그 사람은 당첨자거든요. 그래서 기간 특공 중에서 장애인 특공이라든지 군인 특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공자 특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수제예요. 지자체마다 이 점수를 발표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최근에 제가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장애인 특공 같은 경우 점수가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특별 공급 에서 좀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1순위에서 미달이 낮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완판이 됐죠. 그래서 미리 조금 알 수 있는 거는 뭐 장애인 특공 점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걸 보기 어렵다면 특별 공급을 내가 넣기 전날 네. 나왔던 그 분양 그 수치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경쟁률을 판단이 된다. 예측을 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IMF님이 쓰신 책에도 보면은 이제 사실 아무리 이제 내가 실거주용 아파트를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오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그걸 네.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맞습니다. 이 프리미엄이 좀 붙을지 안 붙을지를 좀 미리 좀 알 수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좋죠. 요거 좀 팁 좀 없을까요? 청약은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2, 3년 뒤에 입주하기 때문에 네. 그 미래 가치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프리미엄이 붙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 한 거는 주변 시세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랜드마크 아파트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당연히 싸게 분양을 한다면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냥 이건 당연히 붙는 거라고 당연히 봐야겠죠. 붙겠죠. 네. 그리고 주변에 미분양이 없어야 되죠.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신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신상이 안 팔리면 재고 물량이 안 팔린단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또 신상이 나오면 사실 이게 신상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만약에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관심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거는 2, 3년 뒤에 입주기 때문에 교통망이 뚫리는 곳, 네. 미래에 어떤 호재가 있는 곳을 또 짜져보시면 더 좋다라는 거죠. 최근에 운정자의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역대급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네. 그 이유는 GTX-A는 입주하자마자 그러네.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리미엄이 붙는 아파트가 보면은 주변의 시세라든지 그리고 흐름 그리고 관심도 이런 것도 보면 더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변 시세랑 뭐 비슷하거나 살짝 싼데 교통 호재까지 있다면은 더더욱 더 미래 네, 가치가 좀 맞습니다.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까지 이제 판단해가지고 넣으면 좋겠죠. 물론 경쟁률은 엄청 높을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될 확률이 높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따져보고 하는 거랑 그냥 막 넣는 거랑은 이제 천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오늘 IMF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그 이제는 청약을 좀 해도 되는 네. 그리고 과열된 분위기까지는 뭐 아닌 게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방에 또 미분양도 많고 하니 맞습니다. 이럴 때 또 한번 운 좋게 잘 내가
그 잘 골라 보면은 나름 좀 싸게 샀는데 또 시장이 또 반등하면서 또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과거에는 또 이런 일들도 좀 있었잖아요. 네, 미분양 투자 맞습니다. 잘하셔가지고 네.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다 보니까 네. 청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나 이제 좀 한번 해봐야겠다. 나 청약 네. 통장 하나밖에 없지만 이제부터 좀 공부 좀 해봐야지라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청약에 기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회는 사실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사실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미달이 네. 났는데 누가 저거 해야 할 때. 네.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결과를 했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원래 정해져 있던 아이고 정해져 있던 물량이고 정해져 있던 자리이고 걔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우리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분위기라든지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는 자신의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사실 걔는 그냥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제 사람과 뭐 정책 이런 것들이 막 바뀌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 진짜. 사실은 부동산의 정말 핵심인 입지와 어떤 네. 그 위치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인프라 같은 것들을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네. 사실은 좀 판단이 쉬운데 이제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좀 판단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본질에 좀 더 집중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청약 공부 제도를 좀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좀 바란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아이메피님과 함께 청약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부익남TV의 부익남이었고요.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저도 아이메피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